네, 그럼 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일리학에 대한 이제 그 번역서들은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책이 뭐 잘 읽히기도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 뭐 비전공자가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좀 이제이북스에서 나온 이창호, 김재웅, 김상진 선생님 세 분이서 공동 번역을 하셨는데, 이 책이 조금 어쩌면 이렇게 읽을 때 잘 안 읽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전문가용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가독성에 있어서는 좀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제 안 볼 수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이 니코마코스 일리학의 여기 1권의 제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 구절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책에도 제가 여러분 보면은 102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모든 기회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래요. 여기서 이 어떤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가톤 그러는데요. 뭐 이걸 갖다가 뭐 좋은 것이라고도 하고 뭐 선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번역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음을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옳게 규정해 왔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좀 2장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 좋음이라고 하는 건 또 최상의 좋음인데, 최상의 좋음이고, 또 이렇게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요, 모든 좋음들 중 최상의 것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미주에 보면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번역이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 해피니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번역하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주관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웰빙이. 근데 여러분, 우리 책의 99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삶의 만족감, 뭐 심미적인 차원, 뭐 나의 심리 상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계속 보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에게 해피하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관적 심리 상태예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행위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옥석을 좀 가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 행복은 뭐냐 그러면, 일단 뭐 에우젠, 뭐 에우프라테인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건 그냥 잘 사는 거, 그리고 뭘 잘 하는 거. 마치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뭐 꽃이 활짝 폈을 때, 야, 잘 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번성하는 거.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우리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 보고, 야, 잘 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이고 막 이렇게 활기차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야, 너 잘 지내는구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에우다이모니아가 그렇게 잘 살고 잘 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오고, 103쪽으로 가면 행복은 뭐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완전한 거고 동시에 자족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내리는데, 일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그 완전한 거 내지는 이제 궁극적인 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리석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왜 공부합니까? 뭐 왜 돈을 법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다른 상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근데 끝까지 가다 결국 행복하려고, 예, 바로 최종성, 파이널리티거든요. 궁극성, 예, 그 마지막 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텔레이온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 스타퍼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왜요? 그러면 뭐 행복하려고 하는 거 왜 행복하려고 해? 무슨 더 이상 뭐 할 말 없다. 예, 딱 질문을 끝내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족적인 거. 여기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예, 이 속에 이제 사실은 모든 내용들이 결핍이 없고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것들의 총합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행복의 궁극성, 그리고 행복의 자족성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행복을 뭘로 얘기한 거냐 그러면, 학자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포괄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지배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포괄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족성, 좋은 것들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행복한, 예,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포괄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한쪽에서 뭐냐면 아니지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론, 우월론이라고 얘기했네요. 예, 우월론. 다미넌트.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장 높은 그 궁극성, 행복의 궁극성을 얘기할 때 이게 테오리아라고 해서 관조라고 하는 거. 이 대단히 신적인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조가 가장 그 행복에서의 궁극적인 우월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더 나간 어떤 뭐 학자들의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은 행복은 궁극성이고 행복은 자족성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관련해서는 어떠냐,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기능 논증이라는데 에르곤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아주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 보통 식물들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성장하고, 예, 영양 성장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감각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인간인 경우는 뭐가 그러면 고유한 특징이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성을 따르고 이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여기서도 탁월성으로 나오지만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막 이런. 영혼. 예. 원래 서양 고대 철학에서는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정신? 네. 여하튼, 예, 좀 다르지만 하여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덕이라는 거 탁월성으로도 했지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덕이 더 낫겠죠. 근데 뭐 탁월성도 같이 이렇게 쓰니까 뭐 그 정도로 해 두도록 하죠. 그 외에도 여러분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을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예, 이 플라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좋은 행동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우프라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well-being, 잘 being, ing도 좀 띄워놓죠. 예, 이렇게 좀 하이픈 거서. 그래가지고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해피니스는 이제 명사잖아요. 추상 명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안 하는 거죠. 웰빙으로 합니다. 행복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론이 행복은 이게 무슨 뭐 죽고 다 종료돼야 인생 다 살고 나야 뭐 행복하다 안 하다 얘기할 수 있지 그 안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우연의 결과이고 변화무쌍하고 신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프리아모스 왕에 대한 얘기하는데 자식들이 40명이 공주하고 왕자가 40명이 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아킬레우스한테 정말 울면서 가서 뭐 그런 일 굉장히 비극적이죠. 자식의 그 시신을 그 죽음을 이제 찾아와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 앞세웠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일생 전체를 통해서 얻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대단히 이제 그 상식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110쪽으로 가면은 이 추가적으로 외적인 좋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보통 우리 행복은 외적으로 좋은 것을 필요로 해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집안, 그다음에 좋은 자녀, 아름다운 용모, 건강, 좋은 친구, 재산, 권력. 아무래도 이런 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 뭐 노력해도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노력한다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노력한다고 뭐 잘생겨지고 아니 물론 뭐 요즘에야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거는 좀 행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우티키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행복은 행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가라고 하는데 스콜레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여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여기서는 여러분 112쪽으로 가면 뭐 운칠기삼 그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건 정말 뭐 인간의 삶에서 정말 노력이 중요하냐 아니면 운이 중요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뭐 한쪽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도 운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운이 따르면 정말 큰 행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하고 114쪽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거기에 뭐 인간은 본래 이제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 정치학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모든 논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4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과제에 덕에 관한 그리스적 공통견해. 덕들이 실천되는 장소이자 덕들을 정의하는 척도가 되는 환경이 폴리스. 이게 도시국가입니다. 시티 스테이트죠. 항상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즉 개인은 그 사회 안에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 좋은 인간, 그 선한 인간, 그런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선한 시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의 어떤 개인의 행복, 특정한 개인의 특정 상황에서의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인간에게 좋은 게 너한테도 좋은 것이다 라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학하고 왜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구속복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칼포퍼가 아주 매섭게 비판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떤 전체주의의 뭐 시초, 장본인, 원흉
뭐 시원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입장을 공통적으로 그런 집안으로서의 폴리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량한 인간은 선량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한 인간은 유덕한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삶이 정치 공동체에서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너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일종의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이 소위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정부, 그 사회의 법이에요. 관습이고. 그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냥 우리에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냥 하나의 무대일 뿐이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개개인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보면은 정치학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가 않고 114쪽의 한 중간쯤에 보면은 폴리스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복은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그렇죠. 그 사회가 법률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금지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니코마코스 율리아 이제 10장에 가서 뭐 하여튼 6, 7, 8, 9, 10장 이런 식으로 10권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법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벌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습관을 갖도록 해서 결국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 그 행복이 목적인지 아니면 생존 장치인지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윈의 어떤 진화론에 근거한 행복론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 심리학에서 이제 새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뭐 사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거기다가 책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서점에 이렇게 이건 뭐 서서 읽으셔도 되고, 일단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행복에 관한 차가운 책이다, 이 책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행복 논의가 철학자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분은 냉정한 분석, 과학적 분석, 그래서 행복의 과학을 통해서 행복의 실체를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성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종성. 그러니까 행복은 궁극 목적이냐 아니면 생존의 장치냐, 생존 도구냐라고 하는 거. 이분은 뭐죠? 후자죠.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진화의 도구고 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책으로 쓰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사실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론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굉장히 경도돼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가 않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그런 그 어떤 그 전체주의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시대를,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장단점은 물론 이제 찾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는 그 우리가 대단히 의식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해 왔다. 사실 인간의 어떤 삶을 보면 사실 무의식적인 직관 같은 것들이 대단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호감을 갖거나 안 갖거나 하는 것도 순식간에 결정이 나죠. 예, 그건 뭐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사랑의 어떤 화학적 호르몬의 문제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딱 느끼죠. 이게 호감이 가거나 아니면 첫눈에 반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나와요. 누구에게 이제 호감이 가거나 안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성보다는 이제 동물적인 본능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쭉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생존과 번식, 짝짓기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100% 동물이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목적론자입니다. 근데 지금 목적론을 안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형이상학적 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목적론자고, 요게 이제 중세의 자연법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주의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데이비 휴미 지적을 했고 사실에서 당위를 못 끌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m 이후로 이것을 우리는 오류로 보고 있어서 그런 면들이 이제 그 뭐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예. 자, 뭐 하여튼 그 인간에게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사회적 동물로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 바로 행복, 생존 도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우리가 드러난 걸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어떤 소유라든가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언가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해야 행복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우리가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결국 어느 정도 이제 그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주는 그 어떤 만족도?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복권 사고도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적응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복권 당첨은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그만큼 그 짜릿한 감정을 평생 다시 한번 맛본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또 많은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행복의 굉장히 그 관건인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외향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유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좀 더 본래 행복한 사람이 더 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질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죠. 뭐 약간 좀 우울한 기질을
없다든가 뭐 아니면 좀 대단히 사람을 좋아하고 뭐도 즐기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래서 역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한테 정말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인데, 물론 뭐 사람이 상처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는 문제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관련된 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 심리학, 우리는 굉장히 집단주의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잖아요. 많이 이제 물론 여러분 세대는 또 많이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타인의 이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그리고 또 많이 그런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저보다는 형편이 좀 나으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옆집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비교 많이 하면 사람이 되게 그 불행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조금 뭐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타인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상담 심리 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되게 중요하답니다. 자존감에도 그렇고. 그래서 행복은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뭐 괜히 과도하게 어떤 물질주의에 빠질 것도 없고, 뭐 그것이 행복의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그럼 자주 경험하는 것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제 쾌락적 즐거움, 여기서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뭐 그렇게 뭐 향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니 먹고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 그런 거 아니죠. 하루하루를 갖다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냥 뭐 내일이 없듯이 그렇게 살자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쾌락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니까 그러한 그런 게 자꾸 높거든요. 또 행복은 비타민 같은 거여서 뭐 많이 갖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다. 어쩌면 이 속에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큰 처방전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아우슈비츠 생존자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분이 프리모 레비,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이 수용소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신발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도 완벽한 불행도 불가능하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조건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인간이 늘 이제 인식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잖아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근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 삶이 그래서 견딜만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행복도 완벽한 불행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프리모 레비의 위로의 얘기로 들려서 여러분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조금 구체적이고 여러분 삶에 실천 가능한 그러한 유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